이 국장님, 네.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정말 가지가지 한다. 네. 이런 말이 안 나올 수가 없는데 얼마 전에는 만취해갖고 음주 교통사고를 내서 경찰 출석을 해서 조사까지 받았습니다만은 뭐 택시기사하고 네. 이렇게 합의를 해서 벌금형으로 끝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또 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 중에 가장 강력하게 추진했던 게 부동산 투기 네. 억제 아닙니까? 그렇죠. 투기 세력들을 뿌리를 뽑겠다 해갖고 네. 대책만도 30여 개의 대책을 내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딸은 갭 투자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자, 오늘 문다혜 씨와 관련돼서 많은 기사들이 쏟아졌는데 그간 의혹을 가졌던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규명이 됐어요. 네. 핵심적인 건 딱 결론은 뭐냐면 완전히 부동산 투기꾼이었구나 라는 네.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준법 정신이 결여돼 있고 그저 세금은 탈루하고 그 다음에 온갖 권력, 그러니까 아버지 권력이죠. 네. 아버지 권력을 다 이용해서 다 권력들을 집사처럼 부렸구나. 이게 네. 다 드러났습니다. 먼저 도덕적인 측면부터 말씀을 드리면 말씀하셨듯이 5년 동안 30여 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습니다. 문재인이 한 말은 이거예요. 집값 안정의 다주택자 투기 수요 근절이 목표다. 뭐 온갖 내용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기 2019년 5월 투기와의 전쟁 중에 바로 양평동 다가구 주택을 매입했다. 우리 다 알고 있는데 그 양평동 다가구 주택에서 뭐가 우리가 드러났냐면 2억 1천만 원이 어디서 났느냐. 그 의문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는 2억 1천만 원이 부정한 돈, 검은 돈이 들어갔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갭 투자였어요. 그게 전세 보증금이었습니다. 임대 2억 보증금. 3천. 2억 그리고 3천. 현금 2천. 예. 그리고 그러니까, 예. 구기동 그 자택. 판 거. 빌라 그러니까 팔아서 5억 1천만 원에 현금 2천만 원 더하고 임대 보증금을 끼고 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끼고 이것을 매입한 이 정황을 쭉 보니까 이건 갭 투자다. 라는 거죠. 갭 투자 해갖고 2019년 5월인가 이걸 샀지 않습니까? 네네. 양평동 다가구 주택을. 네. 그걸 2021년 2월에 네. 9억에 매각을 해갖고 1억 4천을 남겼는데 네. 문제는 이게 2020년부터 네. 이 매각할 때까지 이 양평동 다가구 주택을 숙박업으로 이용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숙박업으로 이용을 하려면 네. 그것도 좀 또 논의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만은 네. 그 임대 보증금액을 돌려줘야 숙박업이 되는 거예요. 자기 거가 그렇죠, 돼야.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2억 3천을 어디서 났느냐 그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궁극적인 것은. 그렇죠. 거기서 돈이 왔을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서창호 전 남편의 월급을 800만 원 받았다고 해도 한 푼 안 써도 5월에 사갖고 2020년 1월부터 했다고 하면 한 7개월 동안 모은들 얼마가 되겠습니까? 네. 그렇지요. 네. 그리고 이제, 두 가지가 더 드러난 게 지금 양평동은 이 숙박업이라든지 그러니까 그 공유 숙박 뭐 이런 것들을 에어비앤비를 할 수 없는 곳이라고 합니다. 예. 왜냐하면 숙박업으로 등록을 하려면 객실이 30개가 있어야 되고 도시 민박을 한다고 해도 실거주를 해야 되고 이게 법적으로 이곳은 아예 숙박업이 안 되는 곳인데 그러니까 방이 3개밖에 없고 객실이라고 표현한다면 3개밖에 없고 필수 시설도 없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에어비앤비에 올려서 여기서 수익을 거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불법이고요. 예, 도시 민박을 한 거죠, 일종의. 네네. 임대업 비슷하게 해가지고 도시 민박을 해서 이 돈은 또 그 청와대 양이네스가 태국에 그때 거주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네. 거기다가 돈을 또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송금을 했다는 거. 양이네스가 준 돈을 보냈다라고 했을 때 이것도 굉장히 의문이었는데 어쨌든 이 외의 돈은 모르겠지만 3차례에 걸쳐서 이 해당 빌라의 공유 숙소로 얻은 수익을
보내줬다라고 이제 표현이 되고요. 신우석이라는 사람 아시죠? 행정관. 예. 이 사람이 양평동 이 다가구 주택의 등기 절차를 또 대행해줬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청와대의 민정비서관의 그 친인척 그 팀과 그 다음에 양이네스 같은 경우는 총무비서관실이죠. 예. 이런 총무비서관실에 있던 사람이나 혹은 민정비서관이 있던 사람이 아예 집사처럼 집사처럼 부린 거죠. 그럼 집사처럼 권력을 부린 사유화한 거죠.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검찰이 밝혀야 할 사안이지만 임대 보증금액 2억 3천을 되돌려 줘가지고 이 공유 숙박업소로 운영했다면은 그 2억 3천만 원이 어디서 나오냐? 이걸 마련하기 위해서 태국에서 환치기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돈이 어쨌든 태국에서 마련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서 뭐 교민들의 무슨 민원 같은 걸 들어주고 돈을 받았다든지 뭐 예를 들면은 네네네. 여러 가지가 그렇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또 김정수가 특활비를 몰래 고리 빼돌렸다든지 네. 그건 뭐 전부 관측입니다만 그렇죠. 우리가 뭐 증거가 없으니까 이것은 검찰이 밝혀야 할 사안이고 이것 말고도 여의도에 오피스텔도 있고 네네. 제주 별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송기인 신부한테 3억 8천인 가지고 산 그렇죠. 그것들도 다 공유 숙박업소로 이용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아주 전문적이에요. 벌써 동시에 한 2개 정도의 그런 이 임대 아까 그 공유 숙박업을 운영을 하고 보니까 평점이 4.8이에요. 예. 그러니까 왜 평점 매기잖아요. 5점 만점에 4.8. 그래서 호스트 중에 그러니까 임대업을 하는 사업자 중에 슈퍼 호스트 대단히 평점이 높은 그런 사람인데 보니까 사실 이게 스스로 굉장히 많이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아시다시피 깨끗하게 계속 유지해줘야 되고 네, 그다음에 실제로 그러니까 민원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어쨌든 불만들을 계속 바로바로 수정해줘야 되고 이 임대업도 엄청나게 신경이 많이 쓰이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태국에 있고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청와대 직원들이 대행해줬다? 이게 얼마나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인지. 이 오피스텔 이 얘기는 최근에 나온 얘기 아닙니까? 그동안에는 양평동 이 다가구 주택하고 구기동 주택하고 또 부암동 자택이 또 있지 않습니까? 현재. 그렇죠. 그건 집 많아요. 예, 보면. 그건 아직 드러나지 않아서 전세인지 월세인지 아니면 자가인지는 모르겠는데 부암동도 어쨌든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이 있고요. 그래서 검찰이 압수수색까지 했었던 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런 데서 이렇게 인허가도 받지를 않고 불법 숙박을 했으면은 거기에 따른 또 경찰에 지금 수사가 들어가 있지요. 네, 경찰 수사. 일단 경찰이 모든 것을 다 수사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 오피스텔, 그러니까 이 불법적인 그런 그 공유 숙박업은 각 구청에서 지금 조사 단계에 있고요. 재밌는 게 지금 그 오피스텔 말씀하셨잖아요. 네. 오피스텔의 위치를 시민들이 그렇게 다 제보를 해서 영등포구청이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이게 이 위치를 아무도 확인을 못 했는데, 이 공유 숙박업, 에어비앤비에 예를 들어서 회원으로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찾아내서, 예약을 하겠다라고 눌러야 주소가 나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다 찾아내갖고 시민들이 제보를 해줬다고 합니다. 어쨌든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잡겠다고 해가지고 부동산 투기는 못 잡고 서민들만 죽여버렸는데 네. 이 딸은 실질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갭 투자를 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거기다가 또 불법 숙박업까지 했다고 하니까 도덕적 해이가 너무한 것 같습니다. 아니,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문재인이 그 부동산 대책을 이야기하면서 예외 규정을 하나 뒀거든요. 예. 어떤 예외 규정? 부동산 임대업자로 등록한 사람들은 다가구 주택에 해당해서 제외시켜준다. 이거 갖고 사실 민주당이나 혹은 좌파들이 말이 많았어요. 아니, 그 사람들이야말로 투기꾼인데 그 사람들을 등록한다고 제외해주면 되느냐? 뭐 하면서 논란이 있다가 나중에 그걸 슬그머니 뺐거든요. 근데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자기 딸의 앞으로의 미래에 정말 그 꿈,
부동산 전문 임대업자라는 그 부분을 이렇게 도와주기 위해서 예외 조항을 만들었느냐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동안 SNS 활동을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다혜가 사고를 친 뒤로는 조용합니다. 조용하지 않죠. 두 번이나 글을 올렸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또 그 사이에도 못 글을 참아가지고. 올렸는데 저도 글을 올렸다고 그래서 아유 문다혜 딸을 제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이 한마디 또 할 줄 알았어요. 뭐가 첫 번째는 뭐냐면 한강 작가의 소설 축하드립니다 하면서 또 가르치러 드려요 사람들을. 이걸 채식주의자를 읽으시면 고통스러우실 텐데 고통스러우시더라도 회피하지 마십시오. 뭐 이런 식의 무슨 저 문학평론가도 아니고 그걸 또 주저리 쭉 얘기하더라고요. 그것도 양산 책방인가? 거기 평산. 평산 책방. 예. 거기 회원들 그 카페에만 올렸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 SNS도 안 올리고. 그렇죠. 몇 사람만 올린 거예요. 말은 안 할 수 없고 그러니까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뭐 또 지역에 뭐 어르신 뭐에서 어떤 분이 있나 봐요. 그분의 전기가 있는데 또 그 책 소개를 하면서 인품은 학교에서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라고 해서 욕을 또 바가지로 먹었죠. 왜? 그래 인품은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게 가정에서 가르쳐야 돼. 가정에서 똑바로 문다혜를 가르쳤어야지. 그래서 수신제가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를 못한 것 아닌가요? 네. 그래서 정말 문제는 네. 저는 검찰이 이 문재인 그 일가 수사를 언제부터 했습니까? 전주지검에서 수사한 것은 이창수 전주지검장 하기 이전부터 수사를 했고 네. 무슨 검사를 10명이다 얼마를 투입했다는데 아무런 지금까지 나온 게 없고 또 서울중앙지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타지말 등 김정숙 수사를 한 지가 언제부터예요? 예. 왜 이렇게 지지부진합니까? 그러면은 차라리 윤석열 대통령이 나는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또다시 그렇게 수사를 해갖고 과거 전직 대통령들이 감옥에 가는 그런 악순환을 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야지. 그걸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원석이도 눈치를 보는 것이고 다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오도가 안 내려오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또 김건희 여사의 문자가 소환이 돼요. 김건희 여사가 새벽 4시까지 그 목사라고 스스로 자칭하는 최재형이한테 이야기하는 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미 당선된 이후인데 당선돼서 한 4개월 이후인데 문자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이고 지켜봐라. 끝까지 지켜보면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가장 큰 충신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대목들이 그래서 소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그런 충성심 때문에 제대로 수사하는 걸 아까 수사 지시를 내리지 않는 게 아니냐. 이렇게까지 곡해를 받게 만든 문자였습니다. 그런 문자가. 예.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